전주 시내 게스트하우스가 규정을 어기고 내국인 숙박 영업을 하고 있으며 소방 안전도 미흡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을 태풍 영향 등으로 배추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재배단지도 작년보다 감소해 김장철 배추 파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민간 기업 주도로 전기차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됩니다. 오는 24일에는 협약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성업 중인 게스트하우스는 숙박비가 상대적으로 싸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부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데다 수십 명을 수용하는 공간인데도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 가능한 전주 한옥마을의 한 게스트하우스. 국적 확인 절차도 없이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방을 안내합니다. 네, 체크아웃 11시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내국인 대상 영업 자체가 불법이지만 버젓이 한국인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에는 거의 없죠. 아 그래요? 네. 주로 여긴 다 한국인들. 네, 다른 한국 사람들 하고 있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지난 2012년 외국인들에게 한국 가정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입됐습니다. 주거 지역에서도 인허가를 낼 수 있다 보니 상업지구에만 가능한 기존 일반 숙박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소방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따른 규제도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규모에 따라 스프링클러나 경보 설비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일반 숙박업과 달리 수십 명이 이용하는 3층 규모의 시설인데도 소화기 몇 개와 단독 화재 감지기만 있을 뿐 비상구도 막혀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소방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화재나 사건 사고가 났을 때 훨씬 위험하기도 하고. 전주 시내에 등록된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는 모두 119곳. 이 중 상당수가 내국인들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적발은 올 들어 6건에 불과하고 처벌도 과징금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가서 보면 많이 잠겨져 있어요. 실제로 좀 볼 수도 없고 어떤 때는 그 업주도 만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대로 된 처분을 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한국 가정문화 체험을 위해 배려한 외국인 전용 도시민박업이 손쉬운 숙박업 진출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이 최근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 내내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면서 재배 면적이 현저히 줄고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김장철을 앞두고 수급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배추와 무의 주산지인 부안. 멀리서 보면 푸릇푸릇 잘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잎이 누렇게 말라버린 배추가 적지 않고 옆으로 밀면 힘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뿌리와 밑동이 아예 썩어버린 것도 적지 않습니다. 뿌리 활착이 제대로 돼야 병균이 침투를 못해요. 근데 뿌리 활착이 안 된 상태라 병균들이 침투를 잘해가지고 올해는 이런 배추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을 내내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면서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 들춰진 뿌리에 병균이 침투하면서 무름병이나 뿌리혹병, 노균병 등에 노출된 것이 상당수입니다. 20에서 30% 이상 수양 감소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막상 수확을 하게 되면은 상품인 경우에는 한 40% 가까이 수양 감소가 있고. 태풍 피해에 취약한 비탈면에 있는 밭은 거의 절반도 수확을 못할 처지. 전라북도뿐 아니라 배추를 많이 키우는 전남 해남이나 강원도 역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벌써부터 배추 공급이 줄고 값은 예년의 3배에 달할 정도로 폭등한 상황입니다. 추석 이후로 고기당 10,000원까지 갔으니까 예년에 비하면 한 3배는 비싼 거죠. 특히 지난 2해 동안 배추값 폭락에 밭을 갈아엎은 농가들이 올해는 아예 배추를 심지 않은 경우도 많아 김장 채소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벼를 전량 매입합니다. 도는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의 영향으로 논 6천여 헥타르에서 벼 쓰러짐이나 수발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피해 별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사들이고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 사회관계망에 올라온 여중생 집단 폭행 영상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가해자들은 여고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들이었는데 이들이 남긴 잔혹한 인증샷은 결국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여중생이 무릎을 꿇은 채 2명에게 번갈아가며 손찌검을 당합니다. 잔뜩 겁에 질린 여중생이 연신 잘못했다고 빌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욕설과 함께 구타가 이어지고 가해자들은 소리내 웃기까지 합니다. 폭행은 지난 9일 정오쯤 전북 익산의 한 공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17살 소녀 2명이 후배인 16살 여중생을 폭행한 건데 영상은 이 장면을 지켜보던 남학생이 찍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다 확산된 겁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가해 청소년들은 인근 카페에서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이곳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이 자신들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인데요. 피해 학생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이 공동해서 폭행한 사건입니다. 폭행당한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피해 학생은 2시간 동안 뺨을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죽기죽하고 웃는 것도 그렇고 30대 이상 뺨을 맞았고 꿈을 꿀 정도로 학교는 지금 저하고 같이 있는 걸로. 경찰 조사가 불구속 상태로 진행 중인 가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덕분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 피해 학생은 외출도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본부 임원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전 임원인 A씨는 지난 2014년 시공업체에 각종 정보를 준 대가로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를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분양받은 혐의인데 재판부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침체된 군산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가 성사 단계입니다. 정부가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강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 컨소시엄과 새만금의 사업을 펼칠 에디슨 모터스 등은 전기차 생산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22년까지 4,100여억 원을 투자해 17만 7천 대의 전기차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쟁하려고 하면 새만금이 전기 자동차 클러스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가 참여하고 업체 간 상생을 도울 군산형 일자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군산형 일자리는 지자체 합작법인으로 진행되는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민간 기업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며 추진하게 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원청과 하청으로 상황이 제각각인 업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의회도 꾸려집니다. 협의회는 공동교섭을 통해 물가를 반영하면서도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없도록 업체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갈등중재조정위원회와 우리사주제가 시행되고 정부와 지자체는 세제 감면과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업체들은 희망퇴직자 고용과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지역 공원 사업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몇 개의 완성차 업체들이 들어와서 차를 만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들어와도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시민들은 기업의 일방적인 사업 철수 대비책을 물으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게 된다 했을 때 이익이 없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가 하고요. 거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단물만 먹고 빠져나가는 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4일 협약식을 통해 닻을 올리는 군산형 일자리가 대기업을 벗어난 일자리 모델의 이정표가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토정보공사 LX가 경북과 드론 교육센터 업무 협약을 맺은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 역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도내 후보지들을 현장 실사까지 하고도 정작 경북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국토정보공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는 LX의 이중적 태도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최창학 사장 고향 지역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해서 이게 지역 갈등의 소지를 지금 폭발시켰어요. 이거 온당한 일입니까? 최창학 LX 사장은 경주는 건립 후보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원론적인 입장 표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저희들은 뒤통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분명히 언론에 수차례 했는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모 절차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공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이제 공모를 할 건데요. 적절하게 절차를 진행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특별위원회도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전라북도의 무기력한 대응을 따졌습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한지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꼭 뒷북치는 형상인데.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LX와 경북도가 그 협약에 대해서는 일부 서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을 고작 한 개 팀이 담당하면서 이들 기관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 한 해만 터진 것도요. 농수산대학 인력개발원 LX까지 한다면 종국에는요. 다른 기관도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다라는. 도의원들은 LX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야생 멧돼지 예찰 지역을 기존 15곳에서 24곳으로 늘리고 환경부와 협의해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야생 멧돼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54마리이며 7건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시기가 빨라져 독감의 조기 유행이 우려됩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9월 말과 10월 중순 도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한 차례씩 검출돼 11월 초에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3주에서 5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의 조기 유행이 우려된다며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 백신을 서둘러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후화된 어린이회관을 대신할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설립됐습니다. 전주 송천동에 문을 연 체험관은 2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